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잠시 뒤에 공면을 강행합니다. 한편 직장 갑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영욱 씨는 여전히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일단 김 씨 측은 공연을 이유로 구속 심사를 좀 미뤄달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이 이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이 제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구속할 만한 사유와 요건이 되는가를 법관이 직접 확인하는 면전에서 그런 제도인 거죠. 네. 전적으로 이제 그 재판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일정한 사유를 대서 아마 이 연기를 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연기된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런 사례는 이 피의자가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치료했던 일정한 병원 진료에 그날이 상당히 좀 겹치는 아주 위급하고 꼭 그날이 이 중요한 신체에 대한 치료가 이제 주로 이유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죠. 그 피의자가 사실 실질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런 이유로 그러면 그 이틀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네, 나와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인데 이번 사항에는 사실상 뭐 병원에 관한 치료의 목적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일견 예상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기획사 김호중 씨 기획사 측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회적 이윤 추구가 동인이 된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급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판관이 판단을 해서 이 연기에 대한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내일 구속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법조계에서도 뭐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그 평가는 이번에 이런 그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 단순한 이 사고 미조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기획사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체가 공권력을 기망하고 국민에게 사기 행위를 한 이러한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음주하고 나서 피할 수 있는 꼼수의 총집합체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을 사회의 기강 차원 또는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도 네. 이것은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요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그 제2의 이창명 사건에 대한 국민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이 된 거죠. 즉 일단 음주운전 발각되면 도망가라. 예. 그리고 바꿔치기 해라. 그것이 일단은 살 길이다라고 하는 나쁜 메시지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적인 요건으로 봐도 이 사안의 중대성 이건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바와 같이 예. 그야말로 이제 공권력을 기망하는 유란시키는 그런 행위임의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멸의 우려. 네. 그 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고 증거를 실제로 인멸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에서도 말 맞추기, 짜 맞추기, 증거 인멸이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구속의 취지 자체는 이런 사항을 막는 이런 그 법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그 측면에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만약에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말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메모리 칩을 삼켰다. 이건 아주 증거 인멸을 대놓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그야말로 바꿔치기를 알면서 제공을 해준 거. 또 일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술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단속되고 나서 그야말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혼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술을 마시는 뭐 이런 행위, 그런 의심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구리 그 호텔 앞에서 맥주 4캔을 일부러 마신 거 아니냐, 뭐 이런 행위에서부터 또 사실은 이 17시간 만에 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사실상 혹시 도주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등등으로 종합해서는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범죄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또 증거 인멸 우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김 씨 측은 5시간 동안 소주를 이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했는데 약 3시간 동안 소주를 최소 3병 이상 마셨다는 유흥업소 직원들의 그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김 씨 측의 주장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우려를 했었던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아마 그 김어중 씨는 가장 극소 양만을 인정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10잔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10잔이라고 한다면 소주 한번 2병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한 예, 병, 예. 뭐 한 병 조금 넘어가는 네, 정도가 뭐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0.08, 0.2하가 될 수 있다라고 혹시 법리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아. 근데 그 얘기는 왜냐하면 예, 예. 지금 그 혐의 자체가 위험 운전 치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체적이 않더라도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적어도 0.08 이상이 되어야 네. 그 또는 0.1에 가까워야 위험 운전 치상으로 사실상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그 관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밑을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위험 운전 치상에 관한 소명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유흥 주점에서 적어도 3병 이상을 마셨다. 이상이었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식당에서 약 2병 그리고 만약에 그 유흥 주점의 종업원의 얘기가 맞다라고 한 전제를 예.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5병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만취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 사항에 있어서 얼만큼 판사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하겠느냐 예, 예. 그것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일단 봐야 되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아마 그 경찰 등에서도 간접 보강 증거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종업원의 진술뿐만이 아니고 또 예를 들면 그 CCTV 영상 같은 것의 확보, 그럼 거기에 이제 술병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그 주류 그 계산표라든가 뭐 등등을 이제 종합을 해서 결국은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김어중 씨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부인했다가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목전에 나오면 그때 진술을 바꾸는 뭐 이런 측면으로 그 봐서는 이 판사가 사실은 김어중 씨의 그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더 방점을 띌 가능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김 씨가 아직까지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속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구속 심사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구속이 적합하느냐, 구속 요건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 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합의 여부는 커다랗게 영향을 안 미치고 예, 예. 다만 이제 그 재판 단계에서 그 양형 단계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뭐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킨 그 차량을 폐기했다 뭐라고 하는 뭐 이런 정황이라든가라고 하면 이제 양형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구속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을 해가서 중대성과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이번 사안을 상당히 좀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에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한 특히 도주 또는 단순한 음주 사건을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그 중대성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의 그 필요성을 피력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조치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궤를 같이 하는 것이 그 며칠 전에 검찰총장 역시 이번 사건에 그 대해서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 그러한 엄중한 사건이다. 그래서 향후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도적인 보완을 할 뿐만이 아니고 구속영장 그 평가 단계 또는 구형 단계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이런 그 정책적 그 제언을 한 점과 맞물려 보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검찰총장의 뭐 특별 지시도 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예. 이 사안이 아주 그 엄중한 것으로 봐서 구속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요건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담당 검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경찰은 김 씨의 영장에 4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4가지 혐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상당히 좀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은 일단 4가지 그 법 조항인데요. 그 예. 특가법상 그 도주 치상, 즉 바꿔 얘기하면 도주 사고를 내게 되면 일정한 구호 조치 등과 신고를 해야 될 등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특가법상 위험 운전 그 이제 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그 처하는 것인데요. 뭐 이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없더라도 소위 말해서 운전이 술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제 범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지금 그 김어중 씨가 뭐 옷 등을 이렇게 건네주고 하는 것은 범인 도피를 교사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예.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김 씨가 저녁 8시부터 예정된 공연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팬과의 약속 그리고 제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김 씨의 입장입니다만 경찰 수사 중에 이렇게 공연을 강행한다 이런 좀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진정한 그 뭐 뉘우침 그 반성의 모습인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 사유가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기획사 그 층에서는 뭐 위약금 그 조항도 없고 또 그 본인의 뭐 출연료도 뭐 받지 않고 네네. 또 그리고 이제 그 취소되는 환불도 사실은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방적인 그 상식상 계약을 위반되게 됐을 때 뭐 연예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2배에서 뭐 3배 가량의 위약금을 뭐 치르는 것이 보통인데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매출액이 40억이니까 적어도 뭐 100억 이상의 그런 손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 관객 수와 이제 관련돼서 그 러닝 개런티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맺어졌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출연료는 받지 않더라도 이 참가한 관객들의 그 확보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뭐 이러한 혹시 알려져 있지 않는 계약은 또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뭐 우리가 추측을 해봄직한 한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이른바 그 김어중 씨의 그 팬들도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본인이 사랑하는 이 트로트 가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열성을 보이기 위해서 취소됐던 표를 또 일부러 구입해주는 이런 뭐 충성적인 뭐 모습이라나 할까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것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일그러진 그 팬심이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일부 팬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혹시 발각이 안 됐으면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술을 먹고 아마 그 고향 등에서 이제 이런 공연을 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20만 원이라고는 거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이 공연을 보는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하루 종일 술 먹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 이것을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팬들의 어떤 반감 등에 의해서 또 취소되는 이러한 이제 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너무 그 팬덤 현상에 지나치게 됐을 때는 팬들 자체도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과 불일치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불일치를 메꾸기 위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뭐 이런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이 사안에 좀 깔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범죄 사건이 또다시 드러나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건데 이 음란물이 1,700여 건에 이르거든요. 이런 거를 좀 비춰봤을 때는 그만큼 좀 만들기 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앞서서 정말 이 죄질은 너무 정말 잔혹하고 네. 그 영혼을 파괴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같은 동문 후배의 어떤 정말 이미지 등을 그야말로 능욕하는 그런 모습
드렸던 것 같고요. 예, 예. 뭐 입에 좀 담기도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술적인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전이 됐다. 네. 사실 이것이 수년 전에도 이미 존재하긴 했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력 음란물이다라고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 아는 지인의 사진을 이렇게 받아서 다른 그 음란한 행위하고 합성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것인데 예, 예. 지금에는 AI라고 하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같이 만들어지는 그 속도도 사실은 만약에 한 3만 원 정도가 지급하게 되면 한 30초 안에 만들어지고요. 예. 또 무료로 앱을 다운받아서 몇 가지 그 사진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정말 음란한 그 모습이 사실은 가짜 인물을 통해서 진짜 인물이 아니죠. 근데 사진을 어디서 찾아서 이것을 합성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쁜 의미에서 그 진화 발전을 한 것인데요. 네네. 바꾸게 하면은 가장 소중해야 할 그러한 그 가치가 이러한 그 왜곡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에 의해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지금 나쁜 의미에서 더 진화 발전을 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예. 2019년에 엠번방 사태 이후에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같은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자체는 아주 그 정교화되고 네네. 보안성이 그 발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 자체는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예. 좀 더디고 또 그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것을 발본색원을 해서 범죄 억지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사안 자체에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지금 목전에 또 다른 사건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 서버가 드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도 그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검거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걸리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즉 익명성에 숨어서 적극적인 가해 활동이 이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한 바와 같이 그 엠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개의 법이 예. 함께 그 개정이 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플랫폼 그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이제 음란물 영상이 이렇게 목도가 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인 그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번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되는데 그것은 사적 대화 방이기 때문에 그 바로 의무적인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법적 규제에서 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사각지대를 틈을 타고 나서 이번 그 사례에서도 그 이제 서울대의 뭐 출신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후배들에 대한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한 2,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인데 네네. 이 피해자가 그 경찰서 단위에 그 신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제 그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그냥 사설 단체에서 그 엠번방 사건에 대한 검거에 혁혁한 공을 올렸던 이제 불꽃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에서 적극적인 그야말로 그 위장 수사, 함정 수사, 이 가해자에 대한 아주 그 철저한 접근 등을 통해서 결국은 꼬리가 잡혀서 이제 검거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 요약하게 되면은 그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도 좀 부족했고 수사할 수 있는 위장 수사의 방법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면 청소년 음란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형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위장 수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인 불법 그 착취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또 안 됩니다. 뭐 이런 또 수사의 한계도 그 있었고 그다음에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런 그 발전된 그런 기술에 그 비해서 이것을 이제 막는 것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지금 3년 전에 엠번방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그 탐지 기술을 고도화해서 피해 확산을 가급적으로 줄이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어떤 좀 방법들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야말로 창과 방패 같은 뭐 이런 양상이 합니다만 그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빨리 더 확산하는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더군다나 이것이 그 AI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표시하는 이런 그 AI 그 기본법도 이제 함께 지금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그 사안 자체는 결국은 그 테크놀로지를 악용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탐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그 확산 그리고 인터넷에 있어서의 사용에 관한 그 네티즌의 그 기본적인 소양 교육 뭐 이런 것도 함께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검거되고 내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범죄 억지력적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위장 수사에 관한 범위도 지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특히 FBI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하나의 미끼적인 차원에서 그럼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 그 기관이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일망타진하는 이런 그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좀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죠.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일단 갑질에 대한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견 학대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이제 반려견에 대한 뭐 교육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올 때 네. 굶기고 와라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굶기고 온 상태에서 이런 소시지를 줘야 거기에 대한 교육 교구가 이제 있다. 근데 사실은 이 강영욱 씨가 평상시에 그 주장하는 바는 정말 그 강아지와 반려견을 아끼는 함께 존재하는 생태계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항상 공감하는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과 너무 배치되는 이런 행태인 것이고 네. 더군다나 한 경찰견으로 활동했던 자신이 아꼈던 그 반려견을 다시 조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반려견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그 살펴봤더니 내부적인 뭐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배변 처리도 그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옥상에서 그냥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그 잔혹하게 그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평상시에 그 TV 등 영상에서 반려견을 정말 그 아끼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하고는 너무나 그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비난이 좀 많이 뭐 있는 뭐 그런 동물 학대의 그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직원들의 이야기에 그 의하면 어떻게 본다면 직원 관리를 마치 그 반려견 교육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대표적인 그 사례가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는 그 시간 자체도 예를 들면 오후 3시를 딱 정해놔서 그때 저기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와라. 그럼 마치 반려견 무슨 교육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냐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선물을 할 때 예를 들면 명절에 그 선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반려견 봉투와 관련된 것에 햄을 넣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이 지금 그 불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했던 동물을 정말 그 사랑하는 또는 공감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하고 너무나 지금 동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예. 보입니다. 자, 강영욱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보든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폐업 절차를 받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예. 폐업 절차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그 수개월 전부터 폐업 절차에 뭐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관련된 뭐 가구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뭐 관련된 집기를 이미 뭐 중고 시장에 다 넘겼다. 뭐 그런 얘기가 그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은 그 수년 동안 상당히 그 올라갔는데 뭐 인건비에 대한 지급은 그 내려갔고요. 그래서 그 폐업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는지 이유가 과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직은 이제 불분명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혹시 일각에서는 이런 폐업 절차를 그냥 마무리하게 되면 아무런 사과나 아무런 해명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우려하고 있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고용부도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아직 이제 고용부에서 강 씨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이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직권 조사의 그 가능성은 있죠. 아, 예. 직접적인 신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단서에 그 근거해서 다만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진 그 주체와 그 사건의 발생 시기가 네. 2019년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만약 한다면, 예. 근데 지금 이것이 이른바 그 직장 내 괴롭힘법, 괴롭힘 방지법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 76조를 이제 개정을 해서 그 직장 내에서 사용자라든가 관계자가 위계에 의한 것을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업무를 넘는 그러한 이제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을 때 예. 고용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들인데, 지금 그 사항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직권 조사는 충분히 합의금직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권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거는 예. 그냥 과태료 사항에 이제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좀 불거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CCTV를 부당하게 설치해내서 일거수일투족을 뭐 감시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황이라든가, 또는 좀 방송에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특정한 행위를 막 강요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러한 뭐 강요죄라든가 또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그 개인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그 고용부 직권조사 상황하고는 별개로 아마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수사의 단서가 있다라고 포착이 된다면 이건 이제 형사처벌도 사실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일단 추정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세 가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